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오른 후에도 한양에 편안히 머물지 못했다. 좌의정이 변경지역인 여연에 머물면서 사군의 군사 요새를 만들고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직접 총괄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 총책임지고 여기를 우리 땅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하라 이렇게 되고 최윤덕이 그걸 잘 해냈어요. 세종은 서북방과 동시에 동북방의 국경선도 확립해 나갔다. 야인 여진들의 침입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최윤덕은 동북방 지역의 국방에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세종에게 회령진의 방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고하기도 했다. 함경북도 회령 지역은 조선으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땅이었다.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회령은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곳에 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 작은 언덕 후사에 발달되어 있는 마을들이 당시 회령진의 주진이 있었던 본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회령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다. 회령진을 비롯한 동북방의 영토 개척은 김종서에게 맡겨졌다. 함길도 도관찰서로 부임한 김종서에게는 육진을 설치하고 동북방의 국경선을 완성하라는 임무가 주어진다. 김종서가 만든 동북방의 두만강 국경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도무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고 있는 도문대교. 가운데를 경계로 위로는 북한이고 아래쪽은 중국의 영토다. 육진 중의 하나인 두만강변에 자리한 종성도 평야지대가 발달했다. 조선의 그런 그 발흥지였던 경원 지역을 이제 우리 땅을 차지하게 땅으로 만들므로써 상징적 의미도 있었고, 그 지역이 결정적으로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지역이 뭐 따뜻하고 사군 지역이며 사람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장 최북방까지 우리 영토를 넓혀가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효과가 컸던 일이었죠. 두만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팡추안 지역이 나온다. 팡추안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3국의 국경이 갈리는 곳이다. 육진 중에서 경흥 지역에 인접해 있다. 이처럼 육진 지역은 토지가 비옥해서 가뭄과 농경지 부족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다. 저 끝에 있는 게 중도. 육진이 설치되면서 평안도 일대는 1437년부터 3년간 8번에 걸쳐 대거의 3인이 이루어진다. 1434년부터 15년 동안 온성, 종성, 회령, 부령, 경흥, 경원에 국방요새인 6개 진이 완성됐다. 이는 두만강까지 조선의 영토가 확장됐음을 의미한다. 이 정근대 사회에서는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선으로 그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 압록강 그리고 이제 두만강 그것과 연결된 지역 전부를 우리의 영토로 확보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쉽게 압록강과 두만강이 일종의 국경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서북방면의 사군 설치와 함께 무려 15년간에 걸쳐 완성된 육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북방 국경선이 완전하게 두만강, 압록강 연안에까지 뻗치게 됐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나아가 국경선을 확정시킨 세종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 그 시작은 바로 최윤덕의 파저강 토벌이었다. 최윤덕이 있었기에 북방 영토 개척이라는 세종의 원대한 꿈도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1445년) 7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최윤덕. 그의 위패는 현재 종묘 배향 공신당에 모셔져 있다.
파저강 토벌의 공로를 인정받아 세종대의 당당한 신하들을 제치고 종묘배향 공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국경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종의 위대한 업적인 야인정벌과 국경선 확립, 그리고 그 위협을 실현시킨 1등 공신 최윤덕.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파저강 토벌 이후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최윤덕. 하지만 그는 70살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대부분의 세월을 북방에서 보냈습니다. 무인으로서 국가 방위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종의 적극적인 의지와 최윤덕과 같은 수많은 무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국경선은 6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를 비롯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땅 국경선에 새겨진 역사를 한 번쯤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